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거의 다 임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 그 법무부 호송 차량 안에 윤 대통령이 타 있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서울구치소가 나오는 상황. 4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후에 지금 막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는 모습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뒤로 호송차가 계속 호송하고 있고 왼쪽에 이제 경찰 버스가 벽을 세워서 막고 있는 상황. 지금 앞에 태극기도 보이고 지지자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7시 7분 서울구치소로 4차 변론기일을 마친 윤 대통령이 지금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주요로 다뤘던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고령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서 작성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꼼꼼히 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꼼꼼하게 봤는지 여부는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이 부분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이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이제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온라인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꼭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은 일단 지금 보도가 주신문이라든지 반대신문 중에 일부 부분이 지금 보도가 됐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쟁점이 이제 다뤄질 것이다 얘기가 됐었고 그 중에서 포고령 부분과 그리고 이제 쪽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됐다는 그 쪽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변론 기일 당시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쪽지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 포고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 포고령 그 지난 기일에는 그 부분 어쨌든 그 질문이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답변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포고령을 작성한 것은 그때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과거 포고령의 예문을 보고 작성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거의 작성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런 국회 입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베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이야기와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이것을 작성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작성의 방법에 있어서 이 과거 문건을 참고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말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김 전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작성한 것이 맞고 과거 문건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 그러니까 신청을 그 증인 신청을 한쪽이 주신문을 하고 이 반대쪽이 반대신문을 하는 것인데 주신문 과정에서는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국회는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을 반대신문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까지 저희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요. 김영현 장관이 초반에 그렇게 주신문 측 그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대답을 다 했고 반대 측 신문에는 증언을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헌재에서 재판관이 증언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증인의 발언 신뢰가 저하된다. 증언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잠시 이제 그 휴정인 거 아니면 그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김영현 전 장관 측에 계속 그럼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증언을 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2시경에 일단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신문을 먼저 합니다. 주신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 부분 국회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적인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단 헌재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증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정을 한 직후에 이 부분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 이후에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반대 신문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반대 신문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이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게 오히려 주신문보다 증인 신문은 반대 신문이 중요합니다. 이 반대 신문 같은 경우에 주신문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고 반대 신문은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일 것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에서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을 보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이 끝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고요. 지난 변론과 달리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던 지난 변론과 달리 바로 서울구치소로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건강은 특별히 나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술은 하고 있고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게 결국에는 재판인 것이거든요.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는 증인의 진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 이유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계엄 선포 당시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엊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영상과 소리까지 언론사에 보내줘서 바로바로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영상만 들어오고 소리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지금 변론을 하는 장면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한번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